네, 안녕하세요. 성장한 생꾸미 송경입니다.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이제 조은숙 대표님께서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이제 MF 케어 추천 도서 목록을 이제 공유를 해 주셨는데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나마 인사이트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. 공유해 주신 부분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. 늑대와 개에 관련된 이제 부분을 읽고, 이게 읽다 보니까요, 이 대입이 되는 게 그때그때 좀 다르더라고요. 처음에 읽었을 때에는 저의 17년간의 전업주부로서의 저의 삶이 좀 떠올랐고, 그 다음번에 읽었을 때에는 열심히 밖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의 남편들,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이제 남편이 있었죠. 그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또 생각이 좀 났고요. 또 다음번에 읽었을 때에는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의 시작합니다. 모습이 조금 또 대입이 됐고,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한 3가지 종류가 대입이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좀 나눠볼까 했어요. 그 책에서 개는 목줄이 달려 있지만 나는 늘 먹을 게 있고 안락하고 늘 편한 거예요. 하지만 늑대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굶주렸어요. 하지만 늑대에게는 자유가 있죠. 하지만 늑대는 목줄에 묶여있는 그 개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배가 고픈 게 낫겠다라고 이제 그 개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17년 동안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 참 어찌 보면 안락하다면 안락했죠. 왜냐면 대기업에 다녔던, 그리고 또 이제 조기 진급까지 했었던 굉장히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었고, 또 일 되게 잘하는 직원이었고, 인정받은 직원이었고, 그러다 보니 그런 고가를 또 매기잖아요. 그럴 때 보면은 또 고가가 또 잘 나왔고,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더 이제 보너스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잘 나왔었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집을 대출을 껴서 사도 이제 조금 더 갚아 나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속도도 조금 빠른 편이었고, 이렇게 그 전에 남편이 혼자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뭐 다 제가 사는 동네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 사는 것처럼 보여요. 다 비슷한 평수에 다, 그러니까 진짜로 그 속내를 알기 전에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건 다 비슷하게 사는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. 저 역시도 그 안에서 그냥 누구나처럼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, 그냥 나는 남편의 덕으로 편하게 삶을 산다고 했죠. 어떤 그런 안전한 보호 속에서 삶을 살았지만, 어찌 보면 자유에는 조금 선택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뭐였냐면, 그 중에 뭐 예를 든다면, 내가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 올 테니 너는 이제 아이들을 집안에서 이제 키워라. 그리고
음, 뭐, 만약에, 이제 예를 들면, 이제 여자들이 아이들 뭐 학원비라도 벌려고 나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뭐 하잖아요. 대부분 많이 나가는 게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왜 캐셔 같은 거, 마트 캐셔 이런 걸 하시는데, 뭐 남편이 뭐 그거를 막 긋고 말리거나 이건 아니었지만, 시간 대비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굳이 그 시간을 들여서 나가서 일을 해서 그 돈을 버느니 내가 차라리 주말에 나가서 OT를 뛰어서 그 돈을 벌 테니 이제 당신은 아이를 잘 케어를 하고 집안에서 이제 내조를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엄마이자 아내이자 그런 역할을 좀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안에 살다 보니까요, 그냥 그게 편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. 이 전체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그림을 봤을 때 그게 절대로 안락하고 안전하지 않고 그게 나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나를 위한 거야. 아, 나는 되게 안전해. 나는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.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점점점 저라는 자신을 조금 잃어가기도 하고, 왜냐하면 누구 엄마, 뭐 누구 아내,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전업주부로만 있던 분들은 이게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. 그러니까 내 이름 석자를 누군가가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 뭐 이렇게 우리 그때만 다 전업주부들은 그럴 텐데요. 우리가 뭐 누구 엄마 이러지 누구누구 씨 뭐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누구누구 저의 이름을 세 글자를 부르면 저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색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, 갑자기 뭐 내 이름을 부르면 나 뭐 잘못한 거 있나? 막 뜨끔할 때도 있었고. 그러니까 이 환경이 주는 영향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미비하게 남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점점점 나라는 사람을 어, 잃어간다고, 물론 그게 나라는 사람을 잃어간다라는 표현보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내가 말할 수 있는 거, 생각할 수 있는 거,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, 여러 가지 뭐 도전할 수 있는 거, 용기를 내보는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는 그것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16년, 17년을 그렇게 이제 보냈죠. 근데 그 시간이 되게 뭐 못 보냈어, 잘못 보냈어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진 않아요. 왜냐면 나름 그때는 그 시간 안에서 저라는 사람이 애를 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은 절대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, 뭐 안타깝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.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와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때는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 비로소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저의 삶이 약간 그 목줄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도 나는 안전지대에 있어. 나는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저의 과거의 그 삶이 떠올랐습니다. 그리고 하나는, 이제 우리 이제 이 남편분들,
그 가장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, 사실 이 가장이라는 어깨가 엄청 무거울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그냥 목줄이 있는 개의 삶은 아닐까. 왜냐면 그들도 사실 이 결혼을 하고 둘이 살 때랑 또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를 이 가족을 진짜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생긴 거잖아요. 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 어깨의 책임은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, 어쩌면 그 사실 인정을 참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인정을 잘 안 해줬거든요. 이것도 제가 이제 비로소 이렇게 현 시점에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남편한테 좀 인정을 좀 이렇게 해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그 이제 그 가장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인정을 해주는 어떤 그러한 표현들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분들도 자유를 갈망하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4, 50대, 특히 60대 분, 50대가 넘어가면서 그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가 있대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전 남편도 그런 자연송에서 되게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그런 삶을 좀 갈망을 하는 걸 제가 알았었거든요.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. 왜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을까요? 많이 지치기도 했고, 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겠죠. 그런 것들이, 어찌 보면 참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한들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유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? 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. 그리고 이제 조직적인 거를 따지면, 현재로서는 아직은 보험 설계사로 있긴 하지만, 이제 저의 마음이 거의 이제 보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솔직히 없습니다. 네. 왜냐면, 아, 한마디로 그 자유가 없는 거죠. 그게 무슨 말이냐. 사실, 이 보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다단계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다단계인 것 같고요. 저도 여기서 이제 2년째 안에 있으면서 사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회사, 이 사업단이 그래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그런 교육적인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진짜 잘 돼 있긴 해요. 그리고 뭐 알려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참 그러니까 사람 그 분들은 참 좋으세요.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보험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음, 그 실적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 위주로 또 물건을 팔아야 되고 또 그거를 올려서 좀 뭔가 출근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그거를 또 하는 사원들을 더 아무래도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뻐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출근도 자주 하고 또 회사에서 미는 것들로 판매를 또 잘 하고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우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하잖아요.
근데 그 속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회사 입장에서는 참 뭐랄까요?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지도 않은데 출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쟤는 좀 뭔가 그렇다고 얼굴이 막 그렇게 막 그늘져 보이지도 않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로운 영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대체 쟤는 뭐 하는 애지? 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둘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처음에는 못 모르니까 이 회사를 딱 10만 원에 맞춰서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요. 딱 10만 원에 팔아야 뭐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생기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를 뭐 각각 나눠서 뭐 이렇게 솔직히 찢어서 팔아도 되거든요. 그러면 또 찢어서 팔으면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10만 원 웬만하면 10만 원을 맞춰서 이런 거 등등등이 나중에는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? 그게 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제가 옛날에 인센더 화장품을 팔 때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리고 인터넷에서 더 싸게 파는 게 오히려 고객한테는 그게 더 나은 것처럼 이 보험 파는 것도 되게 참 도덕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참 깨끗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보험을 참 파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사실 처음에는 이 보장성 보험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. 없는 사람이 없고 물론 조금씩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보험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누구나 요즘은 내 보험을 다 갈아엎어서 새로 뜯어 고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되게 필요하고 되게 그 과정이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변액이라는 자격증을 따면서 오히려 그 연금이 요즘 또 노후가 길어졌잖아요. 그쪽으로 조금 더 제가 팔려고 했어요. 그쪽이 오히려 더 고객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또 딱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그게 결국은 이 보험회사와 이 중간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 설계사들이 또 어찌 보면은 또 이득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연금이라는 것도 진짜로 제대로 이 연금을 알고 고객들한테 파는 사람이 그리고 제대로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고객들한테 이 연금을 파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되게 찔리지 않을까요? 찔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만큼 어찌 보면 저를 포함해서 고객보다 더 금융 지식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저는 늑대 쪽을 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좀 자유? 물론 거기에 대한 그런 리스크라고 하면은 물론 벌이가 없겠죠. 수입이 없겠죠. 하지만 그거에 대한 뭐 리스크는 있을지언정
저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뭐 떳떳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점점 더 나는 보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. 그리고 정말 이 후속 관리라는 거,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 남겼지만 정말 이 후속 관리는 보험에 꽂힌 것 같아요. 정말로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후속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사람이 되는가 라고 저 자신한테 질문을 했을 때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,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보험을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뭐 벌써 그렇게 됐고요. 제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목줄을 묶인 개가 아니라 늑대의 삶을 좀 살고자 좀 그렇게 제가 조금씩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이 늑대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좀 안티프레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,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직업을 하나만 해서도 안 되고, 옛날에야 뭐 이 직업을 하나 택했으면 정말 정년퇴임 할 때까지 이 직업을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직업을 자주 바꾸어도 그게, 누군가는 그러겠죠. 아직도 되게 막 정말 고착된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 왜 저래? 쟤 너무 끈기가 없는 거 아니야? 쟤 뭐 인내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누군가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인 거고요. 그것까지 뭐 신경 쓰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그런 개의 목줄에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닌, 좀 늑대처럼 그래도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, 조금 내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늑대의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